국회 산자위의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불법 소득 공제 의혹과 탈원전 폐지 정책 등의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체부,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이종석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단행된 2차 개각의 인사 면면을 살펴보고 단식 2주일째인 이재명 대표의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방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탈원전 등 정책에 대한 검증에 나섰는데요. 자료 제출 공방에 청문회가 40분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문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회 기만이 계속될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자녀의 신상 공개는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보면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기 싫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신상 관련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모친 관련 소득 부당 공제와 장남의 불법 유학, 2차 전지 펀드 투자의 이해충돌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께서 부모를 모두 독립 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계속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직자 시절에는 독립 생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고지 거부를 하셨다가 수출입 은행장 되면서 조금 느슨해져서 탈세하셨다 이거죠? 여당은 방 후보자를 엄호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방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다,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장 전입이나 뭐 이렇게 각종 채무 정제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고지 거부한 이유는 이분들이 돈이 많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90세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고 한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그 요금이 그렇게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금이 낮게 됐다는 것은 코스트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원전 이용률, 가동률하고 한전 적자하고는 반비례하고 전혀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상관없는 원전 탓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했습니까? 이 밖에 방 후보자는 미중 무역 마찰에도 한중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만배, 신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수해 현장에서 숨진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수해 현장에서 숨진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명백한 대선 공작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냈어요. 여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숨진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 조작을 일삼는 행위, 이거는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야당은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어제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자발적 사의 표명인지 경질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사의 표명하신 것이 맞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가안보 공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공작 의혹에 대한 조사단 발족을 선언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체부,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최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정치권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어제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임으론 삼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엔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가 이름을 올렸는데 문화예술계에 오래 종사했고 과거 문체부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K컬처 도약을 이끌 인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낙점됐는데 정당과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폐지가 거론되는 여가부 업무를 처리할 적임자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향해왔다며 신임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잼버리 파행 책임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입니다. 이념 전사들을 보강해 불통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 인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부대원 사인 조작 은폐 의혹을 받는 신원식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답입니까?
또 유인촌 후보자를 두고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 장본인을 재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행 후보자도 김건희 여사의 20년직이라며 코드 인사를 지적하며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교권 확립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4법이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임에도 검찰이 어제 모욕주기용으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고 비판하고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교원 회복을 주제로 교원 단체들과 만나 교권보호사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사법은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말합니다. 김 대표는 교권보호사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선행시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회복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그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하는 특례법 추진도. 또 교권보호법 통과 이후 사회적인 교권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은 14일차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단식 농성 장소를 당대표실로 옮긴 상황. 이 대표는 무도한 검찰 수사와 야당 탄압이 오히려 보란 듯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가 폭력적으로 모든 걸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가 국가라는 생각으로 폭력적으로 모든 걸 억압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끝이 없을 거야. 민주당은 어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2차 조사는 모욕주기용이었다면서 사건도 되지 않는 것을 사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단식 취지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여야 간 공방이 오갔던 법사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법사위 민주당에선 그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특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깜짝 사의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무산이 됐죠. 그러자 민주당 오늘 법사위에서 이 탄핵 대신에 특검이라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종섭 장관의 빈틈을 파고드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민주당 안팎에서도 사실 오늘 사의를 표한 이종섭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 장관이 출석을 하자 이 김영배 또 이탄희 의원 등이 이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손보도록 한 것은 장관의 윗선, 즉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며 이 부당 지시의 윗선이 누구냐고 계속 파고들었고요. 이에 이종섭 장관은 일단 수사가 아니라 경찰 이첩 전 단계의 조사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또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인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거듭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은 군인의 역할을 한 것일 수는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군인이자 장관은 아니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추진해서 국민 분노를 해소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이종섭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윗선을 계속 파헤쳤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배우자 재산 백지 신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최근 논란이 된 두 명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네. 네, 이 두 명 모두 배우자가 소유한 수억 또 수십억 원 이상 상당의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라는 이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 이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 경우 이 배우자가 서희건설 장녀입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금액이 큰데요. 그리고 오늘 이 법사위에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인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 1심에서 이 백지 신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이 패소를 한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주식을 백지 신탁토록 한 취지를 언급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이었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이 공직자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항소하지 않겠다. 또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존중하겠다. 이미 아내와 얘기가 다 된 부분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만배, 신흥림 간의 허위 인터뷰 기사 논란을 거듭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신흥림 간의 2021년 9월에 이뤄진 이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현재 검찰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가 아니라 이 사적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법무부에 거듭 수사를 촉구하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진단을 한 뒤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토론회 등에서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 국민 3명 중에 1명꼴로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 기사에 여파라면서 근거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인호공 법무부 차관은 이 수사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오늘 허위 인터뷰 논란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방송을 한 유튜브 김어준 씨와 또 주진우 최경영 기자를 이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단식 14일째죠. 이제 2주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건강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날씨 등을 고려해서 일단 단식 장소를 변경했는데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까지 지금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식 투쟁이 오늘로 2주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천준호 이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자청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망에서 당 대표실로 옮기는 등 이 단식 큰 흐름의 변화를 주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실내로 옮기기로 했고요. 천준호 의원은 이 통상 10일에서 14일 정도 단식을 하면 의학적으로 이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식의 한계가 온 것 같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의료진들 역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단식 중단을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이 최고위원회의 때도 이틀 연속 불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 단속은 하는 느낌인데요. 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초선 의원 모임의 격려 방문에는 응했고요.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은 이 하나같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아무런 정치적 제스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김성대 전 의원도 정치적인 도의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계파 간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죠. 이 비명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2주 넘게 하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맞냐. 이것은 너무 비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고 있는 단식이 이제 조만간 이뤄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질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과 어떤 변수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전담 조직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황우원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으로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정소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하는 분야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은 뒤 25일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현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기준에 미달하면 방류 중지를 분명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도 바다에 들어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이사추천 미이행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추천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북한인권법 실행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통일부가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추천 공문을 12번이나 보냈음에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우태 연구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계속 미뤄지면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국제사회가 한국이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제기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행사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행사에서 최범 공동대표가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9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연예인이 벼슬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열린 한 행사에서 개념 없는 연예인이 너무 많다는 발언을 했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 씨를 공개 비판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김윤아 씨를 향해 공적 발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자유인 김윤아 씨는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도 갖추지 않은 굉장히 자극적인 선동을 한 셈 아닙니까? 그리고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되나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김윤아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레스트 인 피스 지구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면서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옥에 비유하면서 비판한 겁니다. 김윤아 씨의 소신 발언에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는 응원이 나오는 한편 전문가도 아닌데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 유튜버는 김윤아 씨의 일본 입국 금지 요청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연예인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연예인이라고 자기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걱정을 이야기한 것인데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그럴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지구를 향해 애도를 보낸 김윤아 씨. 시간이 갈수록 후폭풍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김건희법 대 당론 추진입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식용 금지 법안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없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김건희법으로 규정짓고 정기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개식용 금지를 본격화하기로 했던 움직임과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민주당의 법안이었다면서 김건희법으로 포장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모여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번에야말로 개식용 종식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법이 7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식용 문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과 함께 동물 복지를 향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허들입니다. 이제 40여 년 계속되어 온 개식용 종식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개식용 금지법에 주력하는 이유,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2030 표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권, 선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2차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문화특보, 여가부 장관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명됐고, 여론에서 이미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이제 점쳤던 그런 후보자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야당은 시대에 뒤처진 구한말 인사다라는 이제 반응이고, 또 정치권 출신의 국방장관 또 돌아온 MB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여당은 이제 쇄신 개각이다, 야당은 퇴행 개각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그 2차 소폭 개각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오히려 지금은 이번엔 누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 누가 나갔느냐, 교체가 됐느냐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네,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여파였고, 또한 야당이 아예 노골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공개하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 또 한 분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언론계 출신이라고 고참이긴 합니다만 이시긴 한데, 네, 부처장례에 대한 의무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부분 말씀하시는 리더십 부분이요. 네. 저 큰 부처를 제대로 통할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분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사태에서 이미 예견됐던 거다. 따라서 이분들 나간 후에 누구냐 하면은 신원식, 그리고 합참의 작전본부장 출신이고 삼성 장관 출신이고 현역 의원이라는 거 빼면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만 많은 사람들이 유인촌 문화특보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많은 것 아니냐. 또 MB 때 3년간 장관을 했는데 또 한단 말이냐. 사람이 그리 없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저는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이야기인데,
한간의 사람 김건희 여사의 친문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저는 뭐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정보가 없어 모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나름 사회활동을 많이 한 분이라서 그런 게 다 고려되지 않았나 싶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 분이 누가 됐나 보다는 나간 사람 네. 이 좀 더 돋보이는 분석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신경민 의원님. 그래서 나갈 사람이 나간 건 뭐 금방 신 의원이 쭉 설명해 준 대로 그건 뭐 맞을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 신원식 현재 의원을 얘기를 하면 이분이 작전 통일하는 것은 군대 조금 뭐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인정합니다. 이분이 지내온 경력이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때가 지금 최상병 사건만 있었던 때가 아니고요. 홍범도 장군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뒤집어지고 아직도 이 결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고 군대 내에서. 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흉상을 가지고 시비를 걸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논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 있으면은 역사상에서 좀 나와보라 그래라라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뭐 여러 가지 뭐 자유시 문제랄지 뭐 소련 공산당 문제랄지가 보니까 나오는 족족 근거 없는 이 막걸리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뜨내기들의 시비거리다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괜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니 백선엽 장군이니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환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더 크게 키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근원을 제기한 분이 바로 신원식 현재 의원이었는데 꼭 이렇게 시켰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유인촌 지금 장관 후보는 이제 이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 각계각층의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실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도 그렇게 명예롭게 물러난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분을 다시 문화부 장관으로 등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임무가 있는가? 블랙리스트를 다시 한번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뭘 하겠구나라고 짐작이 가잖아요. 유인촌 장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 대목에 가지고는 시끌시끌합니다.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뭐 언젠가는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김행 후보는 사실 현재는 비대위원을 직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 패널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해서 이 언론계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민주당 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방송 쪽에서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는 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대는 없습니다. 네, 새 후보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의를 표명했던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최상병 사건 현안 질의에 이제 임했는데요.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이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오늘 그 당시 수색에 함께 이제 참여했던 생존 병사의 어머니가 직접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한 상황. 이 사퇴한 장관과 고발당한 사단장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최상병 특별법 발의. 앞으로 이제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그 예측을 해볼까요? 우선 이종섭 장관은 뭐 꼬리 자라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이죠.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테고 의결했을 거예요.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종섭 장관은
장관 직무 정지돼요. 그렇게 되면은 국방부라는 이 네.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 자체가 식물 정부 부처가 돼요. 따라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신임 장관이 와서 청문회도 하고 그것도 뭐 민주당이 응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그나마 임명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해서 꼬리 자라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진행되겠죠.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테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군 검찰단에서 넘어가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쟁점은 뭐냐면은 해병대 수사단 그러니까 박대령 팀에서 8명을 혐의를 특정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8명을 특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 국방부의 조사는 어떻게 보면 수사가 아니라 기초조사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일반 경찰로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박정훈 대령은 8명을 혐의를 특정해서 넘겼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특정하지 말고 넘겨라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이걸 지켜봐야 된다. 물론 야당에서는 결국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발의하게 되면 이미 사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특검법이 발의되면 또 조사받고 네. 이렇게 일련의 흐름은 진행될 거다. 그 와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축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좀 사안의 본질이랄까 사건의 내막이 좀 드러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종석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뭐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대 특검법에 대한 그 양상 그 대립하는 그 수사 전개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글쎄 뭐 안보 공백도 뭐 안보 공백이지만 일단 최상병 사건의 일단 호흡을 이 흐름을 끊자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서요. 네. 이 민주당 의총을 하는 중간에 이 소식이 들어오면서 민주당 의총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 대목은 그냥 홀드하자. 결국 특검에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요. 네.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최상병 사건이 질질 끌고 뭐 핑퐁을 치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 자료가 기초적인 수사 자료들이 말하자면 유실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내부에서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검경의 수사 그리고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특검이 있어도 기초 자료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잘못하면 최상병 사건 자체가 공중에 붕 떠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 병사의 어머니가 사단장을 고발을 한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공수처가 빨리 이것을 개입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고요. 이 사건은 그냥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희망하는 대로 그냥 수면 아래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어려워졌고요. 그렇다면 특검법인가요? 네, 이제는 군대 사법 체계로 이 사건을 다루기에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민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특검이 가든지 해서 이거 국민적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고 이건 바로 윤 대통령의 체면이 달린 사건이 됐습니다. 이 박대령은 결국 윤 대통령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의 군대판 말하자면 윤 검사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허투루 다루는 여권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할 겁니다.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을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또 커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식 이제 14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단식상 그 사람의 또 이제 어떤 그 건강상의 좀 그 능력상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를 이제 비판을 했었던 김기현 대표에게 어제 그 양양자 국민의 희망 대표가 단식장을 찾을 것을 좀 제안을 했었고 또
또 이제 여당의 김성태 전 의원도 정치적 도의는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과연 단식장을 좀 찾을 그런 기류의 변화가 좀 있을지 김기현 대표가 일단 단식장을 찾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 그럴까 그럴싸한 다 이야기들인데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데 아무리 상대방이지만 한번 찾아가는 게 어떠냐는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단식이라면 그나마 조금의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열리는데 이것은 사법적 단식이잖아요. 이유가 명확하고 왜 내건 이유 자체도 단식의 명분도 당대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당에서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또는 네.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찾아가면 뭐라도 자, 몸 관리 잘하십시오. 건강 신경 쓰십시오라는 말 외에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여권 입장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라도 줘야 될 텐데 이런 대목이다. 그리고 지금은 좀 늦었어요. 차라리 눈 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가서 한 몇 분에 앉아있다 나왔다면 그건 초기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렇게 밀려서 또 밀리듯이 가면 오히려 모양새도 다 정치적으로 어그러져 버린 형국이에요. 지금은 눈 감고 안 가는 게 나아요. 아, 눈 감고 안 가는 게 낫다. 네. 아, 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허약한 지도 체제를 갖고 있는 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평가 아니겠어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 단식장에 찾아가는 것이 상황상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건 짐작이 돼요. 근데 차라리 초기에 그냥 스치듯이 갔다 갔으면 모르지만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하는데 그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이거 아마 대통령실에서 용인해 주지 않으면 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고요. 다른 건 다 또 모르겠지만 생선회 잔치를 국민의힘의 의원실 주관으로 그 근처에서 했어요. 물론 한 100m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관을 한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회 좀 들으면서 합시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오히려 조롱을 하는 멘트가 뭐건 간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분이 단식하는 거 맞습니까? 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럼 찾아가라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한번 하는 방법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그런 정도의 배짱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김기현 대표가 찾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찾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이제 체포 동의안입니다. 검찰이 이제 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2차 소환 조사를 이제 끝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어쨌든 추석 전에 영장이 청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을 달라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입장 표명을 어떻게든지 좀 하라는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내릴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정말 초입게 들어갔죠. 영장이 이제 곧 올 거고 그러면은 주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아마 보고하는 날짜가 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중에 어느 순간에는 주 초반이나 중반쯤에는 지금 일정상으로 봐서는 대표 연설이 월요일, 수요일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음 주에. 네. 그러면 그때쯤 국회 본회의 보고가 있을 거고 아무리 늦어도 21일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세 날짜를 포함을 해서 보고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표결 일자를 바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25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일이 그래서 유력하지 않느냐. 근데 뭐 날짜 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어찌 됐든지 간에 9월 달에는 표결 일자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내가 6월 달에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 이 특검 포기하겠소.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까지 검찰 출두해서 얘기했던 대로 이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자기의 설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부결 호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그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던 특검 포기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단식 이후의 상황을 보면 가결 호소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정치 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결 호소를 할 것이냐, 정치 수사를 강조할 것이냐는 그때 아마 임박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6월 달에 있었던 그 대표 연설에서 있었던 특권 포기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데 저는 좀 약간의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일단 표결 직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단식을 언제 끝낼 것이냐, 자의에 의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 그 시점 언제쯤이냐. 오늘 보니까 국회 본청 앞 텐트에서 네. 아예 대표실로 그렇게 본청 안에 있는 대표실 실내로 들어갔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간표를 저도 쭉 보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8일 정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까 보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2월 달에 보면 2차 이렇게 성남의 FC하고 대장동을 2차 소환조사하고 나서 엿새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어제 이제 2차를 마쳤으니까 18일쯤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렇게 되면 18일은 무슨 요냐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럼 영장을 청구하고 그날 보고 안 되고 다행히 21일은 윤재호 원내대표가 교섭단 대표 연설하는. 그럼 그 다음 날 20일 또는 21일이 잡히기 때문에 본회의가 그때 본회의가 보고가 되면 그래서 18일 구속영장 청구 20 또는 21일 날 본회의 보고하면 25일 날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석 전에 적어도 국회 표결 절차는 완결될 거라고 보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표결 시점에서 25일이라고 치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날 출석 안 하, 본회의장에 출석할 거냐, 아니면 병원에 누워 계실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저는 글쎄 담대하게 제가 조사받으러 갈 테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에 앞서서 제가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부결을 호소하는 이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오히려 대표를 지켜야 된다. 네. 대표를 옹이하자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25일 분위기를 예측한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뭐 그 새 결집과 그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좀 공고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한 좀 노선이 다르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추석 연휴 직전의 상황에 그 표결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이슈는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씨를 허위 인터뷰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힌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여당이 이제 규정했던 대선 공작 게이트와 맞물려서 이번에 시사 라디오 진행자를 고발을 했는데 이 사안 두 분 또 직접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하셨고 방송 진행자 또 이제 또 지내셨고 그 방송 기자 출신으로서 이 사안 또 그 좀 유심히 들여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 여러 가지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그에 맞춰서 또 많이 변했어요. 네. 기술의 발전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막강하게 주었던 뉴스와 또 그때 있었던 그 다음에 등장했던 포털의 영향력이 사실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틈을 TV 시사 프로그램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게 아침 저녁으로 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있는 이 유튜브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유튜브의 영향력이 사실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언론이라고 지금 다 그런 큰 카테고리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언론의 책임이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청률 경쟁, 정치율 경쟁, 또 뭐 점유율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선정성의 문제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경쟁을 올릴 때는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형사적으로 이걸 규율하고 규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선진국이라는 데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같으면 모릅니다만은 87년 이후 체제에서는 형사적으로 이걸 규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적으로 규율하고 규제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나면서 지금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멘트들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느니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네. 뭐 이런 게에서 지금 좀 진정하시고요. 이걸 좀 자세히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좀 조사를 좀 하고 네. 진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뉴스타파에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방송이 됐고 그리고 인용 보도한 여러 언론사들 그건 신문 방송이 그때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 뉴스의 폭발성 때문에 사실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못 지켰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나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 일을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들이 어떠냐 하면은 3명 다 3월 7일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라디오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진우 씨 같은 경우는 그다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뉴스 공장을 자기가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뭐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타파 기사를 갖다가 이제 아예 읽은 거예요. 네. 자, 이런 의도.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주진우 씨만 하더라도 또 같은 3월 7일이에요.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터지고 다음 날 다 받아서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자, 그 김만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변수,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경윤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독자적인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거죠. 의문 제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짜집기 보도를 한 게 뉴스타파가 지금 보면 결론 나왔는데 그럼 이때 책임은 누가 지냐 말이에요. 특히나 신문과 다르게 방송, 뭐 텔레비전, 라디오는 방송은 사실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신문이야 뭐 개인적인 회사가 만들죠. 네. 이게 다른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대해서는 좀 책임지지 않는 권력 문제는 좀 남아있다. 물론 저도 이것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는 맞아요. 결론은 어떻게 내릴지 모르지만 저도 공공재인 방송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맞게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세 분의 방송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이냐 언론 장악이냐 이 또 첨예한 사안이 또 대립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이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은 두 분의 그 방금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